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6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털 검색어에 수원 코로나가 계속 올라오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포털에 검색어도 올라왔죠. 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염태영 수원시장 등등 SNS에 관련 사실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공개한 내용을 좀 보면 환자 이송 경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40대 남성 A씨가 오늘 오전 7시 57분에 뇌졸중과 의식저하로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에 왔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이후에 병원 측이 A씨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어요. 예.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왜 그랬냐? 바로 이 A씨의 보호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31일 중국 청도공항에 3시간 방문한 이력이 있다. 예. 그래서 검사하게 된 건데요. 검사 결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같은 내용 올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가짜 뉴스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음성 판정이 났으니까요. 네. 그런데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아니냐. 네. 이런 의심 때문에 또 관련 검색어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성으로 최종 판정이 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발표했던데 어떤 겁니까? 네, 코로나19 중앙 임상 TF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국내 첫 치료 지침을 발표한 건데요. 예. 환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TF는 구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2알씩 주는 것을 제안했고요. 말라리아 약제 클로로퀸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이걸 대신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게 TF의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TF는 또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가 적절하고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 또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전했고요. 예. 퇴원을 고려하는 환자도 한두 명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28명 확진자 중에서 7명이 퇴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속속 아마 또 퇴원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네. 가질 필요 없다. 정부에서도 예정돼 있는 행사나 이런 걸 연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어떻게 집 안에만 있거나 예. 아니면은 경제활동 아예 안 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내용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젊은 환자들, 그러니까 원래 지병이 없는 분들은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중도 보수 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네요. 네. 박형준 통준위 위원장이 오늘 회의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좀 했는데요. 새로운 정당이 중도 보수 통합 정당인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이라는 가치, 연대라는 의미,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그러니까 전진당, 이 세 당이 진행 중인 신설합당은 미래통합당을 새 당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 색깔도 확정이 됐는데요. 밀레니얼 핑크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색입니까? 이게 베이지색이 가미된 엷은 분홍색을 일컫는 그런 색인데요. 밀레니얼 핑크. 그러니까 밀레니얼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요.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는 색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경한 보수의 색채에서 벗어나서 빨간색이 주는 강경한 색채에서 좀 벗어나서 젊은 세대와 함께하겠다. 젊은 세대의 뜻하는 색을 씀으로써 우리가 더 다가가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서
다른 당의 색깔을 갖고 네. 왔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민중당의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예. 근데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당으로 예.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쓰게 되겠지만 그 국민당, 같은 국민당에서 오렌지색을 당 색깔로 예. 세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아니 우리가 쓰는 색깔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우리 당대표랑 안철수 뭐 의원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어떻게 할 건지. 그랬는데 국민당에서 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니 색이 다르다. 주황색과 오렌지색이 더 비비드하다. 강렬하다라는 뜻으로 비비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당에서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열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붉은색이 이제 시장에 나왔는 거니까. 네. 뭐 이거 누가 써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쓰던 그 붉은색을 아무도 안 쓰니까 알겠습니다. 시장에는 붉은색이 있군요. 예. 또 이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이 통합 작업을 벌여서 거의 성사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난간을 겪고 있네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 체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퇴한 다음에 뭐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 공동 지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그 손학규 대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박주선 의원이 아니다. 손학규 대표가 2월 말에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토론회 끝나고 기자들이 다 모여서 손학규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주선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손학규 대표가 맞다. 2월 말까지 통합을 마치고 대표를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2월 말이라는 시한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는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2월 말까지 시한을 두는 상황에서 대한신당이 그런 지도체제로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못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양당 간 통합 논의가 오늘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개문발차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2월 말에 근데 손학규 대표가 정말로 사퇴할지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 요청한 공동선대위원장 거절했다고요? 네, 이해찬 대표가 임 전 실장을 만나서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했지만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이미 확고하게 불출마 뜻을 밝혔고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 점들을 고려하면 선대위 참여와 출마 모두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 이걸 지도부가 양해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이 이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도와야 한다는 데는 임 전 실장 본인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찬조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임 전 실장이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 이게 뚜렷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네요. 네, 뉴스타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익신고자 단독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이고 지난달 10일 권익위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 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이부라고 불린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줄임말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기 전부터 성형외과를 드나들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고 김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성형외과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김 씨는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해서 여자친구를 지킬 생각으로 신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재용 부회장과 여자친구의 대화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에 촬영해 왔다라고 밝혔는데요. 뉴스타파는 이 간호조무사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신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이 부회장으로 불린 사람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용과 시기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1월 19일 오전 8시 18분 이부가 먼저 신 씨에게 살아나왔다라고 문자를 보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날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 검사의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이 오전 6시 1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삼성에서는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책임을 물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고 권성동 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드루킹 김덕원 씨는 3년 확정 이렇게 받았네요. 이 소식까지 듣고 우리 박종 기자하고는 인사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박정호 기자와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 조은현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선관위를 향해서 정식 등록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식 등록이 됐네요.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상 등록이라는 것은 정당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한다 아니다라는 행정행위에 실질적 제재 없이 사실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권한을 준 건데요. 그 부분을 방기한 거죠. 방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결국 선관위가 물어야 할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각 책임 의사 결정 당사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본 그야말로 한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한 그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그 미래한국당 시도당들 보면 뭐 주소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논밭에 빈 창고도 있고 그리고 뭐 같은 건물을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건은 충족했고 같은 건물이라도 층이 다르면 상관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헌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정당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냐면요. 정당은 정말 정치적 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해산시킬 방법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이면은 뭐냐면은 최소한 정당으로서 보호할 실질은 갖추라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 얘기하는데 그 형식적 요건이라는 얘기에는 그냥 그럴싸한 주소만 갖추고 1000명 정도 이름만 갖고 오면 정당으로 인정해줄게요가 우리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간에는 뭐 답사를 안 해봤다, 실질적 심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민주당 특히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내용을 받아보고 현장을 비교를 해봤잖아요. 정당으로서 전국의 고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도당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아니라는 사실상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뭐 사실은 울산시당 같은 경우 뭐 논밭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증적이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자유한국당하고 동일한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승수만 다르면 된다라는 거는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사무실 주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설립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TF의 예. 어떤 의지와 목표에 따라 설계됐다는 점이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두 개가 별개의 정당이 아닌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번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례민주당으로 맞불 카드는 안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럼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정무적 판단에 앞선 헌법의 가장 기본적 판단으로서 청관위의 태도는 정말 온당치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 이미 저희 당이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처럼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청관위가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향후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명백하게 무효인 하자를 갖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당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가 헌법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을 정식 정당을 전제로 한 향후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의 배분 등도 위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유관한 결정에 관계한 당사자들도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예. 무효를 전제로 합니다. 법적 대응도 그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네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보다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야 할 시간조차도 빠듯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우선했다면은 사실 이제 선거를 위한 우리 당의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제 헌법,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법, 선거법 등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타평할 수 있는 법률가이기도 했던 저로서는 이 부분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 등재되고 또 국민의 일부의 표를 받는 외관을 가지는 것 자체도 우리 헌정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개별 의원으로서 또 동일한 가치 인식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는 전문가들은 결국 묵과하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하시는데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빌려주고 그래서 기호 3번을 받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국회의원들 배출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선거 제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2자리 이상 얻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말하는 꼼수죠. 이렇게 꼼수를 쓴다고 하면 최대 15명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맞는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당 지도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런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명분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저희가 나선 길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부대돼야겠지만 서로 그와 같은 방식의 꼼수가 벌어지더라도 향후에 그 위법성을 바로잡을 대안 수단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과 사실상 동일정당으로서 양쪽에 분산되는 표를 모두 받아간다면은 그렇게 받아간 비례의석들은요 향후에 무효화하고 다시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라도 우리나라 건강한 헌법 전문 학자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이 저는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은 전략적 고민은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명분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죠. 지금 그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양상이라 할까요? 혹은 청와대와 갈등 양상이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과연 그 엄정한 수사라고 하는 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을 네.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찰의 수사가 과연 선거파범 수사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의문이 있고요. 검찰이 바뀔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예. 검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로 검찰 주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보냈던 그때의 검찰이나 지금이나 벼랑간 달라질 이유가 없죠. 예.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적 형평을 가지고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다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권에게 나름의 칼자루로 자신의 세력들을 위시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간의 의혹들, 국민의 의혹의 누초리를 의식하면서 어쨌든 법에 따른 수사를 해야 된다. 엄정한 수사 당연하죠. 말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균형 맞추기를 통해서 야당과 여당을 모두 사실상 본인의 손안에 잡고 있다는 그런 방식의 정치적 의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수사는 지양해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의원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안양 동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역 의원 4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던데요. 네네. 그러면 한 명만 국회의원 되고 3분은 국회의원 배지를 잃는 거네요.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대표적인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다 보여주는 선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다당제 20대 국회를 그대로 반영한 선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일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국민의 나름의 평가도 받겠지만 국민을 위한 또 다른 계획으로 공정한 정면 승부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이재정 의원이 여당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초선 의원이고, 네,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예,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워낙 다른 커리어에 또 다른 연배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점이 단점이고 서로한테는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 역시도 새로운 대항마 이재정이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태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오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전원 무죄 판결 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국민들 전반으로 법리를 떠나서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사법농단의 실체는 국민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 법률적인 어떤 논리에 비약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볼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또 다른 평가 있어야겠다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